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건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위했던 순간부터였다.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도 밤을 새워 도와줬다.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손에 쥐어주려 했고 대가 없이 뭔가를 베푸는 걸 미덕이라 믿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나를 좋아할 줄 알았다. 더 내 곁에 머물 줄 알았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다. 가면 갈수록 그들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 정도쯤은 해줄 수 있잖아. 넌 항상 착하니까 괜찮잖아. 아,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너답지 않게?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내게 실망했다고 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험 혹시 당신도 해본 적 있나요? 사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 인간의 본능, 진화의 방향 모두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잘해줄수록 떠나는 인간의 심리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심리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호의에 대해 신뢰보다 의심을 먼저 느낍니다. 특히 그 호의가 반복될수록 처음에는 고마움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얘는 날 좋아하니까 무조건 해주는 거야. 얘는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겠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호의의 가치 하락 이론로 of diminishing gratitude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베풀면 처음엔 감동이지만 나중엔 아무 느낌도 안 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작동할까요? 그 해답은 인간의 뇌 그리고 아주 오래전 진화적 생존 본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짜로 얻은 것을 낮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공짜로 쉽게 얻은 관계에 대해선 애착보단 이탈 욕구를 더 느낍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수렵 채집 사회에서 생존의 우선순위는 나를 돕는 존재보다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너무 순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내가 다 가져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됐던 겁니다. 실제 사례로 볼까요? 스티브 잡스는 왜 사람을 밀어냈는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직원을 눈물 흘릴 정도로 몰아세웠고 자신의 친딸에게도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잘해주는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 곁에 머뭅니다. 잡스는 감정을 주지 않았지만 성공, 기회, 비전 같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건 슬프지만 냉정한 진실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효용에 따라 움직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슐츠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는 가치를 사랑한다. 내가 사람에게 잘해줄수록 그들이 더 날 좋아하리라 믿었던 건 내 착각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내가 잘해준 것보다 그 잘해주는 행동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기브 앤 익스펙트. 많은 자기계발서가 먼저 베풀어라. Give without expectation.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 호의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면 인간은 빚지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베푸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뭘 바라는 걸까? 나는 저만큼 못 돌려주는데. 결국 잘해주는 사람은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고 그 부담이 커질수록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계속 잘해주면 그게 당신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 번 도와주면 고마워. 두 번째 도와주면 와 진짜 착하다. 세 번째부터는 이 정도는 해주는 거 아냐?
한계를 넘을수록 더 많은 걸 요구받고 중단하면 변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뭔가요? 모두에게 잘해주는 삶인가요? 아니면 소수에게 인정받는 인생인가요? 진짜 부자들, 세계적인 CEO들은 절대 모두에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0명 중 9명에게 차갑게 군다. 테슬라 CEO 머스크는 인간적인 관계보다 비즈니스가 우선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회의 중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누구든 퇴장시킵니다. 심지어 파트너였던 임원조차도. 그런데 이상하죠? 그는 매번 사람들을 잃지만 결국 더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게 있습니다. 잘해주면 사랑받는다. 희생하면 모두가 나를 떠받든다.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존재를 무시하게 되어 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가장 빨리 소진되는 사람은 헬퍼입니다. 모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주다 보면 정작 본인의 일은 뒷전이 되고 존중도 잃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회사를 떠날 땐 가장 고독하게 퇴사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너무 잘해줬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끝내 떠나버린 사람. 이건 당신의 착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착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봅시다.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남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무기가 아니다. 경계가 있을 때만 무기가 된다. 한 CEO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절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한번 베풀면 그건 사건으로 기억된다. 이 사람의 핵심은 경계 설정입니다. 잘해주는 것도 전략이고 거절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희소성 기반 존중 이론 스캐시티 마이너스 베이스트 리스펙트 시리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얻기 어려울수록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지나치게 쉽게 대할수록 쉽게 떠납니다. 1. 먼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경계가 뚜렷한 사람이 되라. 성공한 사람 중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워렌 버핏조차도 자신의 절친 찰리 멍거에게도 절대 사적인 부탁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간다. 진짜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언제나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의 선을 넘는 순간 아무리 가까워도 난 돌아보지 않는다. 2. 거절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몰린다. 하버드대의 조직심리학 교수 윌리엄 유리는 책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당신이 계속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시키면 되겠네라고 학습할 뿐입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나를 휘두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주고 그 인식이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3.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오래간다. 심리학 용어로 정서적 금단현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풀다 갑자기 그 친절이 끊기면 상대는 혼란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쉽게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당신이 무조건 다 들어주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 기복 없이 일관된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떠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매달립니다. 4. 말보단 결과를 먼저 보여줘라. 사람들은 친절한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괜찮아라고 해도 결국 평가하는 건 이 사람은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입니다. 현실은 슬프지만 능력 없는 친절은 무시받고 능력 있는 단호함은 존경받습니다. 당신이 무조건 베푸는 대신 당신이 줄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세요.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5. 기준을 먼저 제시하라. 자기계발서에는 이런 조언이 많습니다. 무조건 먼저 베풀어라. 호의는 언젠가 돌아온다. 하지만 이건 현실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준 없는 호의는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당신이 사랑과 관계를 시작할 때 이 이상은 내가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6. 고마움을 확인하라.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상대에게 더 퍼주게 되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얘가 알아줄 때까지 더 해줘야지. 얘는 표현을 못해서 그래.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호의를 기본 옵션으로 저장한다. 즉, 한 번도 고마워한 적 없는 사람은 절대 나중에도 안 변합니다. 베풀기 전에 한 번쯤은 이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떠날 때 당신이 제일 크게 무너집니다. 7.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은 왜 잘해주나요? 사람들이 좋아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렇다면 당신의 친절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약한 성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이라서 라는 기준으로 베푼다면 당신은 지치지 않고 사람도 떠나지 않습니다. 본능 심리학이 알려주는 진실. 당신이 잘해줘서 떠난 게 아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아서 떠난 거다.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길 인간은 무리 안에서 자기 보호 본능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 자기 이익에 민감한 사람, 곁에 있으면 이 사람 옆에 있어야 나도 득을 보겠구나라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즉,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사람들이 붙고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 잘해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뇌 속에 있는 도파민 보상 회로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들으면 뇌는 마치 마약처럼 도파민을 분비하며 이 행동을 계속해라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넌 정말 착하다. 진짜 고마워. 이 한마디에 중독돼 자꾸만 더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뇌를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독시키는 호르몬입니다. 현실을 냉정히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꾸세요. 잘해주는 건 내 선택이지 그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 기준을 넘는 순간 멈추는 용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2번 베풀지 않기. 모두에게 잘해주지 말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기. 당신이 잘해줘서 떠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지금부터는 착함보다 경계 있는 단단함을 가지세요. 진짜 부자들은 절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당신은 그럴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